책을 통해 제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제주 사람들의 삶을 만나는 책 속의 제주 시간입니다. 모슬포에서 책방을 운영하는 신일주 책방직이 함께하는데요. 오늘은 제주 4.3을 묻는 10대에게라는 책을 가져오셨네요. 청소년을 위한 4.3 책이라니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이 책은요, 그 도서출판 서해문집의 세상을 묻는 10대라는 프로젝트 중에서도요, 하루 한 봉지씩 뜯어먹는 독서라면이라는 시리즈로 기획된 책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현대사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이 라면을 끓이는 과정에 빗대어서 역사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는데요. 기승전결의 전개로 그 사건 그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후 상황도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는요, 제주 4.3과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또 6월 민주항쟁 이렇게 총 4권으로 기획이 돼서 올해 제주 4.3과 4.19 혁명에 관한 책이 발간이 되었고요. 또 다른 그 2편도 곧 출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굵직한 역사를 어떻게 라면 끓이듯이 쉽게 풀어냈을까 궁금한데요. 우선 전반적인 책 구성과 참여 작가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보통 이 제주 4.3이라고 한다면 언제 어떤 계기로 이 촉발이 되어서 언제까지 어떠한 희생을 치르면서 끝났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곤 하는데요. 이 책은 국제 정서를 반영을 해서 제주 4.3이 왜 대한민국의 역사이고 또 세계사의 한 축을 이루는지까지 이 기승전결로 나눠서 무척 짜임새 있게 구성된 책이기도 합니다. 라면을 끓이는 과정에 빗댄 것은 자칫 지루할 수 있는 내용에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좋은 장치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 책을 쓴 고진숙 작가는요. 대학에서 천문기상학을 전공했는데 역사의 매력에 푹 빠져서 작가가 됐다고 합니다. 지은 책으로는 청소년을 위한 제주 4.3, 이순신을 만든 사람들, 우리 근대사의 작은 불꽃들, 역사를 담은 토기 등이 있고요. 또 이 책에 흥미를 잃지 않고 끝까지 읽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아주 흥미로운 그림도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이신우 작가가 이 그림에 참여했는데요. 광고와 출판계에서 일러스트레이션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책 라면을 먹으면 숲이 사라져, 마르크스 씨 경제 좀 아세요 등의 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또 하루 한 봉지씩 뜯어보는 독서라면 4.19 혁명을 묻는 10대에게도 그림 작업을 함께 했다고 합니다. 네, 고진숙 작가가 글을 쓰고 이신우 작가가 그림을 그린 제주 4.3을 묻는 10대에게 이 책 제주 4.3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요? 네, 좀 자세한 설명은 그 목차를 통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이 제주라는 섬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이 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기승전결에서 이 냄비에 물을 붓고 불켜기 파트인데요. 제주 역사 속 밀란의 전통이라는 이 부제를 달고 탐라국 시절부터 조선 말기까지 우리 제주인들이 육지로부터 수탈을 당하면서 아주 힘들었던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이 제주 밀란을 키워왔고 또 이후에 제주 사람들의 항일 운동에 영향을 끼쳤으며 또 해방을 맞이한 제주에서 벌어졌던 일들, 특히 이 미군정 시대의 제주 생활상에서 자주 독립적 성향이 강했던 제주인들의 특성을 잘 설명하고 있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를 통해서 해방 이후에 혼란스러웠던 국내의 정서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도입부인 기에서 굉장히 많은 역사 사건들을 다루고 있네요. 그러면 이제 이어질 승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나요? 네, 승 파트에서는요, 끓는 물에 면과 분말 스프 넣기라는 부제목을 달고 있는데요. 이 해방 이후에 미군정 시대에서 제주 사람들이 이 미군정과 점점 멀어져가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이 육지와 제주의 문화가 언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서 정말 많은 차이가 있었는데요. 해방 이후에 이 한국과 제주의 사회 문화에 대한 이해 없이 갑자기 이 미군이 통치 아닌 통치를 하게 되면서 제주에서도 갈등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제주 사람들의 바람은 이 고려에 예속되었던 그 시절부터 내내 수탈이 없는 삶이었는데요. 하지만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수탈은 끊임없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밀란이 탄생했고 또 제주 사람들의 자주적, 독립적인 성향은 더욱더 성장해 나갔는데요.
제가 지난달에 제주 항일운동을 주제로 여러 책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그때 이 제주 사람들이 얼마나 거세게 항일운동을 전개했는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일제 만행에서 벗어나서 이제야 조금 살만해졌나 했는데 이 미군정도 일제가 벌였던 경제 침탈을 벌일 조짐을 보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미군정이 제주도민들을 제대로 통치할 수 없게 되자 경찰력을 키우게 되었는데요. 이 육지부의 그 응원 경찰 그리고 친일 경찰을 대거 제주도에 파견하게 됩니다. 네, 제주 사람들과 미군정의 골이 더욱더 깊어져 갔고요. 이런 일련의 흐름이 이 승파트에서 아주 잘 다루고 있습니다. 네, 이런 흐름이 제주 4.3의 도화선이 된 1947년 3.1절 기념대회 발포 사건을 촉발시킨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당시 제주 사람들이 얼마나 주체적이고 그리고 또 능동적이면서 이 독립적인지 이 일련의 흐름 속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3.1절 기념대회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육지부에서는 좌우익 대립으로 이 3.1절 기념대회도 좌우익이 따로 준비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제주에서는 이 3.1 정신을 계승하여 자주 독립 이룩하자라는 주제를 달고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 무려 3만 명이 북국민 학교에 모였는데요. 제주섬이 생긴 이래 가장 많은 인파가 모였는데 무척 평화롭게 집회가 시작됐다고 하죠. 하지만 집회가 끝날 무렵 관덕정 앞에서 기마경관이 탄 말에 어린아이가 치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때 6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비극이 일어나면서 제주 사람들은 경찰서로 몰려가게 되었죠. 그런데 이 미군과 경찰들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무력 진압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 책에서는 그 시기에 대구에서 벌어졌던 10월 항쟁을 간신히 수습해 놓은 상황에서 더더욱 미군정과 경찰들이 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제주 4.3의 비극이 시작됐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 있네요. 이 시기에 국제 정서에 대한 언급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이 책 속에서는요, 이 라면에 정점을 찍는 계란탁이라는 장면을 통해서 이 국제 정서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1947년 3월 12일, 그러니까 3.1절 발포 사건이 있고 난 직후에 이 미국의 대통령인 해리 트루먼이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했고 또 이는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유지되었던 미소 협력 관계가 무너지고 또 세계가 본격적인 냉전 체제에 들어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한반도가 결국 분단으로 치닫게 됐다고 일러주고 있는데요. 또 다른 국제 정서로는 그 대만에서 제주 4.3과 비슷한 맥락의 대만 2.28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대만 2.28 역시 이 혼란기 속에서 이 국가폭력에 의해서 많은 시민들이 무고하게 희생된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어수선한 국제 정세에 여러 나라가 큰 영향을 받았다는 걸 설명해주고 있네요. 이 3.1절 발포 사건을 계기로 제주에서는 무려 7년 7개월 동안 광풍이 휘몰아쳤는데요. 책 속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네,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요, 기승전결 파트에서도 이 그 전 펄펄 끓이기라는 부제를 달고 세 번째 파트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무장봉기와 평화협상의 무산과 더불어서 이 초토화 작전 그리고 그 와중에 진행되었던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관한 50 총선거 또 이 남한만의 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이야기 제주 4.3 사건 수용인들이 어떤 고문을 당했는가에 대한 이야기까지 아주 세세한 사건들을 정말 짧고 담담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 파트에서는요. 끓인 라면으로 차린 미완석 식탁이라는 부제목을 달고 있는데요. 여전히 진행 중인 이 치유와 회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주 4.3은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종령 해제로 끝나긴 했지만 이후에도 이 연자제로 인해서 많은 유족들이 고통 속에 숨죽여 살았는데요.
1980년 연좌제가 사라지고 1990년대 서서히 제주 4.3이 수면 위로 올라왔던 것, 그리고 2014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이 이 국가 공식 기념일로 지정된 이야기, 그리고 또 2019년에는 국방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받아내기까지 이 마지막 결파트에 아주 세세하게 잘 담겨져 있습니다. 네, 이 책 한 권으로 제주 4.3은 물론 당시 세계사까지 알 수 있어서 참 여러모로 유익한 책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제주 4.3이 아직까지는 교육과정에서 이렇게 다각도로 다루고 있지 않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 책은 국내외 정서 속에 이 제주 4.3의 발발 과정을 잘 소개하면서도 역사적 교훈 그리고 의미를 균형 있게 잘 소개하고 있어서요. 저 개인적으로도 아주 정말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 4.3이 이 대한민국의 역사가 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었죠. 사실 제주 4.3은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넘어서 세계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 점은 이 전에 그 계란탁 부분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인간 권리에 대한 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 인권 선언이 이 제주 4.3이 절정으로 치닫던 1948년 12월, 그러니까 이 유엔 총회에서 채택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당시 제주에서는 헌법으로도 그리고 이 국제법으로도 아무런 보장을 받지 못한 채 이 집단 살해와 인권 침해가 자행되었는데요. 심지어 제주에서 벌어진 이 초토화 작전은 이후에 베트남전에서 이 미군에 의해서 반성 없이 사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제주도는 이 냉전기 최대의 희생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다시는 이렇게 아프고 또 끔찍한 역사가 세계 어디에서도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이것이 우리가 제주 4.3을 잊어서는 안 되고 또 기억해야 하는 이유이며 또 공부하는 이유라는 것을 책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히게 됩니다. 네, 이 책을 고른 책방지기의 소감도 궁금한데요. 네, 세계적인 그 역사학자가 펴낸 책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 속에서 써낸 한 문장이 좀 기억에 남는데요. 네. E.H. 칸은 그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역사란 과거와 미래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근현대사의 아픔을 기억하고 또 이제 공부하는 것은 다시금 이런 아픈 역사가 어디에서건 시작되지 않기를 바라는 관심에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청소년들에게도 이런 관심이 조금씩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렵지 않고 아주 쉽게 풀어낸 책이니까요.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같이 꼭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4.3에 대해서 묻는 청소년들이 많은데요. 이 책을 읽어보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